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6월 28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순서입니다. 예. 네. 아침에 3프로 TV에서 최상무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예, 기분 좋게 올랐고요. 그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제조업 PMI 나왔을 때는 좀 험악하게 나왔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 지수도 PMI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어제 나온 주택 지표라든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 우려할 만도 한데 그 우려를 딛고 최근에 지수가 조금 슬로우했잖아요. 좀 쉬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최근에 빠진 부분들을 복구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 6월 기준으로 한 5%대로 다시 상승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3.6%나 올랐어요. 예, 그런 모습 보이면서 지금 연초 이후로 43% 여전히 올해 들어와서 가장 강한 섹터더라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다 올랐는데 딱 하나 건강관리 요쪽만 이제 소폭 0.2%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건강관리는 작년 하락장에서 워낙 이제 방어 섹터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 소비자와 함께 약간 시장의 주도주라기보다는 좀 소외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아침에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3% 올라가면서 연초 이후로 186% 올랐고요. AMD가 70% 어제 2.68%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좀 약했었는데 어제 2% 올라가면서 33%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테슬라나 메타나 엔비디아 전부 이제 3%씩 올라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분 좋은 상승이었고 그저께 체크해 주셨던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 그날 마이너스 한 7% 끝났었나요? 뭐 그렇죠? 셀더 뉴스 얘기 나오면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체크했었죠.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여행 수요가 계속 강해지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항공주들도 실적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꽤 올랐어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6.84% 올랐거든요. 그것에 힘입어서 이쪽 리오프닝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에어비앤비도 어제 3.8% 올라가고 에어라인도 그렇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해서 뭐 꽤 많이 올랐던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리오프닝이 나쁘지 않다.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테크 주식들, 테크 주식 중에서는 뭐니 해도 지금 AI 이쪽이 가장 강한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한번 볼까요?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인데요. 4월 지표가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의 래깅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 MOM으로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컨센서스가 0.4%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0.9%가 나왔고요. 전월이 0.4%라서 전월하고 컨센을 가볍게 상회했고요. 그리고 YOY로도 마이너스 2.4%를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1.7%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YOY로 보면은 뭐 마이너스권 전년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권인데 그 옆에 20대 도시 주택 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면은 상승하는 도시하고 하락하는 도시하고 MOM하고 YOY로 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20대 도시 중에서 MOM, YOY, 특히 이제 YOY로 최근에 크게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한 도시가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그래요. 그리고 시카고, 아틀란타, 샬롯, 그리고 뉴욕, 클리블랜드, 뭐 템파 이런 도시들이 지금 2%, 3%, 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마이애미 하면은 최근에 좀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말고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메시요. 메시가 마이애미로 간 거예요? 예,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라는 구단으로 이적했고요. 네네. 최근에 집을 산 건 아니고 2019년에 이미 집을 사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뭐 4월 달이니까 뭐 상관성을 보기는 어려운데 메시 효과가 마이애미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갔었잖아요. 제주도에 유명한 연예인 이효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효리가 사는데 이효리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는 그 이효리가 살던 구역 자체가 굉장히 그냥 홍했었는데 그쪽에 이효리가 살게 되면서 집값 플러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그 옆집에 살고 싶어요. 심지어는 이효리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다른 데로 제주도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도 덩달아서 또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 효과가 또 부동산 쪽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아들도 메시가 이제 마이애미로 온다는 뉴스를 한 2, 3주 전에 접하고 무조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러요? 아니요. 메시 한번 만나보러. 그리고 시카고도 4.1% 올랐는데 우연히 또 지인이 시카고에 사는데 최근 몇 달 전부터 막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임대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쪽 집값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집값 뭐 YOY로 그 전체적으로는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뭐 피닉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1.7% YOY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주식처럼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12.4% 시애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마이너스 11.1%인데 다른 지역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이렇게 극심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게 또 그 4월달 데이터인데 제가 볼 땐 그 마이너스 1.7% 4월달에 YOY로 기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YOY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어제 나온 데이터 중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체 주택 그 판매량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컨센서스가 5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67만 5천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76만 3천 건이 나왔어요. 이 거래가 꽤 많이 컨센보다 상회했고요. 이전에는 68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MOM 숫자도 이게 컨센이 마이너스 1.2%로 예상이 됐었는데 12.2%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 3.5%에서.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그 밑에 거래량 자체로만 보면은 그 2022년 7월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MOM 증가율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식도 그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늘게 되면은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보면은 아까 20대로 도시 주택도 20개 도시 주택 가격 마이너스 1.7% 4월에 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한 6월 데이터는 한 8월쯤에 보게 될 거거든요. 8월쯤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택 가격하고 거래량 그 보시면은 이제 신규 판매 주택 판매하고 기존 주택 판매하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을 각각 그려왔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에서 한 20% 차지하고 기존 주택이 한 80% 차지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케이스실러 20개 도시 주택 가격에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네. 파란 선이 신규 주택 판매고 주황색 선이 20개 도시 주택 판매 가격 YOY 증가율인데 보시면은 피크하고 바텀이 그 20개 도시 그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한 1년 좀 안 되게 그 선행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지금 그 판매 대수 판매 건수가 이미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계속해서 YOY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그 가격의 후행성을 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을 거의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그 거래량이 좀 많아서 신뢰성이 좀 높을 것도 같은데 이거 역시 기존 주택 판매가 하고 20개 도시를 그려보면은 피크하고 바텀이 좀 그 선행성을 기존 주택 판매가 보이고 있는데 이미 22년 하반기쯤에 기존 주택 판매의 거래량 자체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20개 도시 주택 판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 주택 판매의 거래량 수가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역시 제가 볼 때는 주택 판매 그 주택 가격에 어떤 바닥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게 2개월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6월 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가격 자체가 거의 이제 판매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예. 코로나 시절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예. 뭐 바닥은 친 거 아닌가 싶고 이 지금 주택 가격 지수가 양면성이 있어요. 예. 너무 이제 세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예. 되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무너져 버리면 2008년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또 생기는 거니까 지금처럼 딱 신규 주택 판매는 이제 반등이 들어가서 좋은 모양인 것 같고, 주택 가격 지수도 여기서 이제 바닥 치고 그죠? 네,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반기 내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도 나왔는데 이거는 6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제치가 109.7이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04고 전월이 102.5인데 역시 컨센서스하고 전월을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빠지다가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 차트로 그려져 있고, 옆에 또 좀 뭐 투자 차원에서 굳이 성과성이 높은 S&P 500 지수를 보자면은 그 방향성 자체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파란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하얀 선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바닥하고 피크가 뭐 대체로 시차가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같이 그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전월에 102.5였는데 109.7로 강하게 올라와서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제조업 PMI나 그 경기선행 지수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숫자가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요즘 숫자를 열어 보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경기 측면에서는 그런 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내일? 예, 내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좀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해서는 매출하고 EPS인데 분기별로 내일 발표할 실적은 5월 말로 끝나는 FY23년 3Q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서스는 매출이 3.7조고 조정 EPS가 마이너스 1.59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일 뭐 숫자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방향성으로만 보면은 조정 EPS, 어닝 쪽은 이미 이 컨센대로 보자면은 23년 EQ, FY 23년 EQ에 마이너스 1.9를 보면서 바닥을 찍은 거로 돼 있고요. 매출단으로도 EQ에 3.7 빌리언 그리고 3Q에 3.7 빌리언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더 이제 좀 멀리 가자면 이게 뭐 추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기 때문에 2023년 3Q에서 한 2024년 3Q 지금부터 한 1년 후를 보자면 조정 EPS는 0.3불로 확대 전환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은 5.6 빌리언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가 1Q에 3조 4천억 적자가 나왔고 지금 EQ 컨센서스도 여전히 뭐 3조 적자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양의 이 EPS 추이는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이번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또 가이던스를 그죠? 얼마나 좋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내주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하이닉스 관련 기업들의 임팩트가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테슬라의 2분기 판매 대수의 컨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가져왔고요. 좀 넓게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보면은 21년에 93만 6천 대 팔았거든요. 그리고 22년에 131만 4천 대, 그리고 23년에 183만 5천 대. 그래서 테슬라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컨센은 180만 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컨콜에서 아주 상황이 좋으면 200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얼마나 좀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180만 대 수준으로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내일 7월 초에 발표될 23년 EQ의 판매 대수 컨센은 44만 9천 대, 약 45만 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을 얼마나 상회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PER 밸류에이션이 60.9배로 형성돼 있고요. YTD 주가 상승률은 103%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하고 포워드 EPS 보시면은 주가 포워드 EPS 상승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이 최근에 좀 가팔랐어요. 가파른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판매 대수 시작으로 해서 2분기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EPS의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상회하는지가 이 회사 주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 보니까 이 가격 인하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차가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이 130만 대에서 180만 대가 아니라 17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130만 대에서 170만 대면 40만 대 늘어나는 거니까 성장률이 이제 30%.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이 확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130만 대에서 180만 대가 아니라 200도 가능하다 이러니까 130에서 200만 대 되면 70만 대가 늘어나면 그러면 거의 60% 성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PER 60.9가 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가 얼마나
하반기 들어가서도 예. 호조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이 멀티플이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변할 맞습니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45만 대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 대만 더 올라와도 이 주가가 크게 그 출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 45만 대라는 그 숫자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